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극심한 소외 어떤 국면에 있습니다. 전환점은 없을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그 뭐 상대 밸류에이션 한번 그려봤는데요. 처참하게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갖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발상으로 이렇게 하락했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조금은 뭐 비중을 확대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는데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있어요. 일단 엔화도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가 또 아무래도 뭐 일본과의 경쟁이 있다 보니까 원엔 환율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원엔 환율의 영향 더불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오니까 네. P 곱하기 Q 빼기 C 이래서 비용은 올라오니까 Q나 P가 올라가야 되는데 자동차 가격이라도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일단 환율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 지금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통화들이 굉장히 많죠. 뭐 엔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약세를 나타나지만 원화 같은 경우에도 좀 동반해서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1,200원대를 넘어서가지고 뭐 얼마 전에 1,204조 원까지 치솟았었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율 조건을 크게 본다면은 사실 엔화 가치도 약세를 나타내지만 원화도 동반해서 좀 약세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원달러 환율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환율이 원화도 약세이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루브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익스포저가 있는 이종 통화들이 좀 약세를 나타 보니까 그 부분이 최근에 조금 우려가 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거는 오히려 좀 채단성에는 좀 좋다. 엔화도 약세지만 그 부분은 현재 이제는 뭐 경쟁보다는 아무래도 생산이 안 되는 게 업종 내에서 이슈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경쟁 강도보다는 자동차 생산을 잘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게 가격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셨는데 연초부터 지금 차량 가격 올리려는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선도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놓고선 차량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이제 후발 업체들도 이제는 서서히 차량 가격들을 올리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완성차들은 인센티브가 지금 거의 사상 최저치라고 할 정도로 인센티브를 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차량 트림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신차 가격은 크게 오를 걸로 좀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가격도 올라가는군요. 네. 일단 뭐 악재부터 이제 짚어봤고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됐었던 게 중고차 쪽이거든요. 이제 현대차가 그렇죠. 이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다. 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의 뭐 성장 모델까지는 아니더라도 캐시카우의 역할을 할까라는 고민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자동차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새로운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둘이 엮이는 건 아니지만 중고차도 어떻게 보면 성장 그리고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에 현대차 중심으로 수소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많이 가졌었는데 새로운 이 수소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까지 지금은 다 모멘텀화 될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일단 뭐 중고차 쪽 말씀드리면은 중고차가 사실 단일 시장으로도 굉장히 규모가 큰 시장이거든요. 뭐 선진국을 보게 되면은 신차보다도 중고차가 거래 대수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이제는 굉장히 큽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연간 중고차 거래 규모가 약 28조에서 29조 원 정도 연간 되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큰 시장이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뛰어들지 못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현대기아차부터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이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크다. 뭐 요게 일단 좀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현대기아차 같은 이제 완성차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이제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굉장히 고부가치 차종들이 많이 판매가 될 거고 특히 전기차는 이제 중고차 잔존 가치를 또 어떻게 보존하느냐 그리고 중고차가 생겨났을 때 그 생겨나면 폐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전기차를 더 많이 판매를 하고 그리고 고급차 쪽으로도 이제 판매를 확대를 하려면은 중고차 잔존 가치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신차 판매에도 도모를 하면서 시장으로 진출하는 좀 두 가지 목적을 노리고 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을 진출하는 이유가 오히려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뭐랄까 고급차 판매를 위한
교두보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레벨업을 위한 작업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고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기차는. 그래서 그 시장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걸로 그럼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대차 입장에서도 체질 전환을 위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위한 어떤 중고차 시장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데 수소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탈탄소화가 글로벌리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얼마 전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수소차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용차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소차 전략 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탈탄소화를 100% 가려고 한다면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도 이제 한 축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글로벌리 이제 좀 컨센서스로 잡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기존에서 이제 수소를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그런 정책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예. 탈탄소화라는 어떤 큰 그림 자체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변화 없이 이제는 끊임없이 이제는 추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수소가 이제는 차량에만 좀 한정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승용차는 전기차가 대세다 보니까 수소차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는 수소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용차용으로도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발전용이라든지 뭐 에너지 저장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 자체, 수소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좀 유망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자동차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주가가 일단 많이 빠졌어요. 하락을 했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여러 뭐랄까요, 뭐 밸류에이션 지표로 보면 이만큼 더 하락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정도의 딥밸류까지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서 네. 수소라든지 중고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들었던 이유가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 트랩에 빠진 종목이나 업종이 뭔가 다시 탈출하려면 매출에 그쵸. 대한 기대 그리고 새로운 성장 모델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탈출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래 그 중고차가 결국 전기차와 고급차를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한 잔존가치의 어떤 레벨업을 위한 작업인 건 맞는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손이 안 나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아쉽게도 지난 뭐 애플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급등했을 때 그 꼭대기에서 지금까지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그렇죠. 장기 투자자들한테도 이런 얘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 현대차라든지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정도의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좀 소위 말해서 버틸 수 있는 아이디어 정도?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정말 밸류에이션은 거의 뭐 바닥권에서 네.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는 굉장히 이제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가 그때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꽤 높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 최근 들어와서는 뭐 이제 차량용 반도체로 인한 생산차 이슈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슈까지 겹치면서 지금 주가는 거의 뭐 바닥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서 더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까?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거는 좀 분명히 사실이다라고 좀 짚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모멘텀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이제 체제 전환을 해가지고 미래차 시대에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그래도 플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지금 체제 개선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일단 조직 구성 자체도 이제 앞으로 좀 미래차에 적합한 뭐 UAM이라든지 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인력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는 좀 많은 인력 비중을 차지했었던 이제 공장의 어떤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년퇴직 사이클이 좀 돌아오면서 이제는 인력 구조 자체가 이제는 점점 더 젊고 그리고 R&D 인텐시브한 조직으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좀 체질 개선되는 쪽으로 좀 많이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필두로 해가지고 새롭게 진입하는 전기차 업체들이 결국에는 기존 OEM들을 다 몰아내고 시장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좀 투자원들이 많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완성차들 투자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경쟁 상황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만 유일하게 지금 시장에서 잘 경쟁을 하고 있고 앞서나가고 있고 예. 나머지 OEM들이 결국에는 그 나머지 시장들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대차나 뭐 폭스바겐, GM 뭐 이런 기존의 어떤 도태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OEM들이 지금 경쟁력을 발휘하면서 시장에서 2, 3위로 이제는 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지속성은 굉장히
가능성 높고 유망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체질 전환에 대한 플랜은 뭐 오늘 아마 현대차 그룹이 이제 주주총회를 한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로보틱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장기적인 플랜은 차근차근 잘 준비가 되고 워낙 큰 조직이었기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에는 아무래도 제조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인력 구조 자체도 사실은 어떤 공장에서 계시는 분들이나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내연기관차 쪽으로 굉장히 포션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방에 바꿀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 이제 서서 이제는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붙이면서 R&D 인텐시브한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계신 분들은 이제는 조금씩 이제는 계속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이러면서 조직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계속해서 좀 쌓여 나가면 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아주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체질적인 변화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당장 그래도 이 자동차 그리고 부품까지 확산했을 때 네. 아니면 최근에 뭐 자동차도 소프트웨어까지도 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중소형주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자동차 지금 당장 그래도 모멘텀이 있을 만한 투자 분야는 어디일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차량형 어떤 생산차질 이슈가 조금 더 장기화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도 급등한 것도 있고 그리고 생산차질 이슈들이 좀 글로벌리 확산이 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신차 생산 정상화 느려진다. 이러면 아무래도 기존 자동차 밸류체인들이 조금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좀 이제 대안으로 집중을 할 수 있는 건 말씀하신 대로 차량 소프트웨어 쪽이나 아니면 중고차 쪽이 이제 유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중고차 쪽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신차 공급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중고차 가격은 계속해서 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중고차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는 신차 생산되면 빠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중고차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 좀 눈여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국내 상용업체들 보면 이제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 회사들은 중고차 잔존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보는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뭐 K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고차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매매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보는 건 아니지만 전체 매출 규모나 이익 규모가 어떤 차량 가격에 연동해서 늘어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중고차 업체들이 대안으로 좀 상당히 유망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현대차가 왜 경쟁자로서 들어가는 건데 롯데렌탈이나 K카가 올라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잔존 가치가 올라가고 매출 규모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수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